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자, 어제 초저녁부터 해서 시장 금리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3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50bp, 0.5%포인트까지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는 지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발생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자주 이 지표는 계속 관찰하시라.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함께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시각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연율,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연율하고는 틀리구나. 전년 대비해서, 7.5%,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7.3%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시장 금리가 막 그냥 쭉쭉 올라갔어요. 장기 금리 2% 넘어섰고요. 그리고 미국의 2년 금리 또한 속등하면서 자, 1.6%를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빠른 속도로 금리가 상승했고,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한편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패드워치라고 해가지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로 발표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자료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발표하는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된, 그러니까 이제 0.5%에서 0.75%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률이 거의 90%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패드워치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기 쉽게 정리한 것인데요. 요게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그것을 미국 연방기금 금리 관련한 선물 지표를 분석해서 뽑아낸 확률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자, 하루 전 2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번만 인상할지 몰라, 그렇게 추정된 기준금리 0.25에서 0.5% 그 영역의 확률이 76%였습니다. 그런데 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바로 금리가 2번 정도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 확률이 어젯밤 오늘 새벽에는 90%를 넘어갔고요. 오늘 장중에는 지금 한 80%대까지 내려오긴 하였지만 지금 절대적인 위치가 바뀌었죠. 기준금리 0.5%, 50bp에서 75bp로 3월에는 위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는 지배적인 시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건 좀 예상 외죠. 왜냐하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금리 2번 올릴지 몰라,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할지 몰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막 시장이 막 발작하고 막 그랬었는데, 잠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보게 되면 기준금리 한 번 정도만 인상하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조금 이제 내성을 갖는 듯 했다가 또다시 좀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장중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장중에, 자, 2월 14일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한다라는 공지가 뜹니다.
자, 보통요, 예, 미국 연준의 회의는, 이게 매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2달 간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1, 3, 5, 7, 9, 11월. 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연말하고, 예, 12월하고, 그리고 반기 끝나면 한 번 정도 해줘야죠. 그래서 1, 3, 5, 7, 9, 11월 말고 중간에 6월, 그리고 연말에 12월 이렇게 끼어서 자, 총 이게 몇 번입니까? 예, 총 8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도 없는 2월 긴급 회의가 예, 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 회의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예. 이때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뭐 3월 FOMC에서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좀 초반에 밀렸다가 올라오는 듯 했는데 쭉 밀리는 이유, 예, 요 공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물가가 불안하다 보니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예, 조금 지금 불안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 추이예요. 제가 이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차 추이는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테이퍼링 진행되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어떤 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예, 그래도 뭐 긴축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 이건 분명 뭔가 엇박자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고 임계치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임계치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때입니다. 2019년 8월에 역전이 되고 2020년 코로나 쇼크라는 충격이 찾아왔었던 것. 그리고 2005년 말 2006년 초에 역전이 되고 1, 2년 뒤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것. 2000년 초반에 역전이 되고 바로 IT 버블 붕괴가 왔었던 그 기억. 예. 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찾아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던 11월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게 장단기 금리차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테이퍼링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질 때마다 이게 한 번씩 꿀렁꿀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보통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 이제 2년 금리에 거의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올라간다? 장기금리도 살짝 올라가겠지만 그 상승 속도가 처지다 보니 그 스프레드, 금리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부터 해서 테이퍼링이 진행됐는데 중간중간에 금리 한 번 올릴지 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이래. 두 번? 한 번 0.25씩 두 번. 아니면은 0.5로 한 번에 쫙. 그 반응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40bp. 그러니까 이게 0.4%포인트 영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어제 밤사이에 또 말을 바꿔가지고 금리가 올 봄에는 1% 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1%면은 50bp를 두 번 인상하는 거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금리 인상하더라도 0.25%씩 조금씩 올리겠지 했던 게 그냥 세게 퍽퍽 두 번 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요. 올해 상반기 안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뭐 고꾸라지는 건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처럼 뭐 한 1, 2년 있다가 시한폭탄이 뻥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2019년 여름에
예, 이때 역전되고 3월 코로나 쇼크까지 한 반년 이상 시간이 걸렸잖아요. 혹은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처럼 역전되고 바로 뻥이야 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에 시장이 터지는 것은 이건 시한폭탄 같다. 근데 이게 1, 2년짜리일 수도 있고 한 달짜리일 수도 있고 반년짜리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이런 상황, 장단기 금리차 쭉쭉 떨어지고, 줄어들고, 기준금리 팍팍 올리고 그러면 저거 역전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시장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어떤 임계치에 이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정말 그 둠스데이, 지옥의 날, 그 날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게 이제 뭐 한두 달일 수도 있고, 반년일 수도 있고, 1, 2년 뒤일 수도 있고, 이건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성장주라고 해도 최근에 이제 성장주 중에는 이제 실적 숫자를 내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실적이 없는 성장주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난리난 종목들 대부분 보게 되면 실적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너무 높은 주가 영역이 왔는데 실적을 못 만들어. 그러면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이 특히 힘들게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꾸리실 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좀 덜 성장주라든가 아니면 숫자가 있는 숫자를 만드는 그러한 성장주를 투자하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리스크 관리 내지는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가치주 섹터들이 좀 그런 대로 버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우리가 ARKK 아크인베스트의 혁신기업 ETF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영광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주식시장이 빠져가지고 이거 참 좀 아쉽게 주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2월 14일 FOMC 2월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2월 14일 종가 기준, 그리고 2월 15일부터는 MSCI 지수에 LG 엔솔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게 좀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마음 단단히 가지시면서 잠깐 주말 사이에는 주식시장 잊으시고 뭐 이틀 동안 쉬는데 소갈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잊으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엔딩 화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엔딩 화면 어떤지 감상평 한 10초짜리입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